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관 수술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환자분은 선천적 무정자증이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정자증? 그럼 우리 집 새 아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인가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회사에서 15년을 일하며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아내 지은이와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죠. 민준이, 서준이와 지후까지 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정관 수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더 이상 자녀 계획도 없고 아내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도 수술을 결심했죠. 주말에 집 근처 익식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처럼 정관 수술을 앞둔 남자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최 원장님은 수술 전에 기본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시던 선생님이 입을 여셨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정자증이라니. 진료실을 나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정자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며 떠들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서준이의 얼굴을, 지후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일까?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지은이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여보, 오늘 수술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매일 같이 축구하러 가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좀 피곤하다. 다음에 가자. 아이의 얼굴이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민준이 아버지시네요. 민준이가 아버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분 좋게 웃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회의 시간에는 부장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 과장, 괜찮아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옆자리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대충 둘러댔지만 속은 복잡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와 눈을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먼저 먹어. 나는 방에 좀 있을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참 후 지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에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강남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를 알아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를 빠져나와 그곳을 찾아갔어요. 상담실에 들어서니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가져오시면 돼요.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검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 세 아들의 칫솔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칫솔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출근길 다시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샘플을 제출하고 2주 후에 결과를 받기로 했어요.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편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마침내 이메일로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99.99% 확률로 제 친자식이라고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친자식이 있을 수 있죠?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은이는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무정자증이래.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친자식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지은이는 울면서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떡해. 결국 이렇게 됐죠. 전화 너머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지은이와 함께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차 안은 무겁게 침묵만 흘렀어요. 지은이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모님 댁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장모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무정자증 진단서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장모님은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 둘이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잖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은이를 병원에 데려가셨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아이 소식을 물으며 지은이를 힘들게 했던 것도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장모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대놓고 이혼하라고 압박했어. 지은이가 문제라고 했지. 지은이는 더욱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어. 산부인과도 한의원도. 장모님은 과거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었잖니. 그 인연으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알았어. 그래서요? 결국 강남에 있는 난임 클리닉을 찾아갔지.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저는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제 친자식입니까? 장모님도 그 질문에는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만 내쉬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겠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반차 써도 될까요? 알았네. 몸 관리 잘하고. 저는 555 대학병원 비뇨기과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담당 교수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X 비뇨기과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적었습니다. 일단 재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검사실로 가보세요. 다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정상이세요. 네? 정상이라고요? 네, 정자 수치도 양호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익시 비뇨기과 진단서를 꺼냈어요.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는 무정자증이라고 했는데요. 교수님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진입니다. 검사 샘플이 뒤바뀌었거나 결과지가 바뀐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진이라고?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모두 의사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익시 비뇨기과로 향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저는 555 대학병원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하던데요. 최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보더니 서류철을 꺼내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요? 같은 날 검사를 받으신 다른 환자분과 결과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 원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사과가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몰래 친자 확인까지 하고 장모님께 따지러 간 제 모습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지은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55 대학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나 정상이래. 오진이었어. 종이를 내밀자 지은이가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결과지를 보던 아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잖아요. 그랬지. 그때 시어머님이 나를 매달 병원에 데려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자궁 검사까지.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수근거렸어요.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여보, 신우이가 대놓고 말했어요. 오빠한테 피해주지 말고 이혼하라고.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시댁 식구들 얼굴이 보였어요. 지은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어요. 그것도 당신 몰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만 나를 위로해줬어요. 함께 여러 병원을 다니며 방법을 찾았죠. 장모님의 그 차가웠던 표정이 이해가 됐어요. 강남에 있는 난임 클리닉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죠. 그런 일이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호르몬 주사도 맞았어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 속이 메스꺼웠어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티 안 냈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시댁의 화살이 당신한테까지 갈까봐.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아내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2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다 민준이를 임신했죠. 아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는 신기하게도 서준이, 지우까지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말을 안 한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행복하게 아빠 노릇하는 게 좋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저는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근처에 꽃집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김대리가 회사 근처 꽃집을 알려줬어요. 퇴근길에 그곳을 찾아가 장미 꽃다발을 샀습니다. 붉은 장미가 20송이나 들어있는 큰 다발이었어요. 장모님 댁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이 문을 여셨어요. 꽃다발을 든 저를 보시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은이를 의심하고 어머님께도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일어나세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우리 지은이 잘 챙겨요. 더 이상 혼자 아픔 겪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님, 꼭 그러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아빠, 축구공 가져왔어. 서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빠가 제대로 놀아줄게.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요즘 왜 이상했어요? 우리한테 화난 거예요?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잠깐 힘든 일이 있었어.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그래, 우리 막내. 아빠랑 공 차자. 잔디밭에서 세 아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공을 차고, 뛰고, 웃고, 소리 지르며 놀았어요.
지은이는 돗자리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여기 당신이 좋아하는 집이잖아. 어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맛있다. 오늘 완전 좋은 날이다. 지우가 양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지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직스 비뇨기과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최 원장이 보낸 정식 사과문이었어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보상은 괜찮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시에 퇴근합니다. 김 과장, 요즘 딱 6시면 퇴근하네? 무슨 일 있어? 부장님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가족이 기다리거든요. 그래, 그게 맞지. 가족이 최고야. 동료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 되십니다. 가끔 장모님과 함께 동네 카페에 나가곤 해요. 여보, 오늘 엄마랑 차 마시고 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두 분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민준이는 다음 주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줘요.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를 보렴. 이렇게 하면 돼. 아, 알겠다. 고마워요, 아빠.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이와 지우는 여전히 개구쟁이에요. 거실에서 뛰어다니다 화분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싸우다가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워요. 야, 너희들 그만 싸워. 제가 소리치면 깔깔 웃으며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에서는 개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고 지은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였습니다. 옆에 앉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TV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나도 먹을래. 서준이와 지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알았어. 아빠가 끓여줄게.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도 따라 일어나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같이 만들까요?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냄비에 물이 끓고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의심도 오해도 없이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